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다양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10도 보이고 13도 보이고 1000도 보이는데 오늘은 13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3을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하락에 국내 증시도 함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들이 없는 가운데 부재한 가운데 이른바 약세장이 펼쳐진 거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현지 13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숫자 13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질 이벤트들을 이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씩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하나씩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CPI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CPI 먼저 한번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는 주목하는 이유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세 가지 물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있고요, 고용 지표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다 나왔고요. 이제 다음 주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른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지표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13일에 확인을 하게 되면 연준의 긴축 강화 여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 패턴에 대해서 조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향후에 물가 정도를 그리고 긴축 정도를 파악하게 나가고 결정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물가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8월 CPI는 전달보다 0.6%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월에는 0.2%가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물가는 상승세로 가는 거고요. 그 상승세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 6월 이후에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의 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부분입니다. 물가 구성 요소 가운데 8월에만 휘발유 가격이 10%가 넘게 오르는 등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최근에 휘발유 가격 올라간 거는 우리도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세는 어쩔 수 없고요. 8월 CPI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전년 대비 3.6% 올라서 7월에 3.2% 상승보다 0.4%포인트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CPI가 있잖아요. 근원 CPI 같은 경우 0.2%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 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달 기록한 0.2%, 4.7%와 각각 비교할 때 전년 대비해서 수치가 좀 둔화되긴 했는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근원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유가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예, 유가가 결론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최대 상유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2위 산유국 러시아가 각각 감산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9거래일 연속 오르고 하루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WTI 가격은 87불이 현재 넘어선 상황이고요.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1000입방피트당 3센트가 오른 2.61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유가가 오르는 요소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공급 부족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부분들은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적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고요. 반대로 유가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데 중국의 원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유가를 좀 밀어올리는 요소가 강하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이벤트 얘기를 하고 예. 싶은데 이 지난주 애플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 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예. 공산당에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일과 시간에 아이폰 쓰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금지를 명령한 거예요. 사용 금지를.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2거래일 연속으로 6%가 넘게 빠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낙폭 과대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금 올라간 거긴 해요.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중국 화웨이의 신형폰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는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15가 나오거든요. 12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 15 새로운 그 모델 출력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15를 통해서 위축된 투자 심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애플은 물론이고 미중 갈등으로 기술주 전반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을 통해서 한번 된소리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중 갈등 영향에 빅테크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장주 애플이 얼마나 선전하고 선방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 현지 시간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